법률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률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그 법을 제대로 읽어드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재환 씨 짝사랑 해본 경험도 있어요? 아, 저는 짝사랑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오. 네, 저는 성공률이 100%였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일방이 아니라 이제 쌍방에 우리 배 기자님은 경험 있으시죠?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나지 않나요? 네, 결혼을 해가지고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네.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윤재 변호사는 그럼 짝사랑? 저는 첫사랑이 있었고 예. 네, 저도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급 마무리. 형은 이렇게 짝사랑 해보죠. 전 해봤어요. 해봤어요? 몇 제가- 살 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성당을 이제 다녔었는데 네네. 성당 누나. 누나. 키도 되게 크시고 긴 머리에 되게 예쁜 누나였어. 이상형. 누나라는 것까지는 알았지 내가. 근데 말도 한번 건네보질 못하고 그 책상 우리 나무 책상이었잖아요. 네. 거기다 그 누나 이름하고 네. 온리 유를 이렇게 새겼는데 오. 야 그 중3짜리가 그 철자를 틀렸네. 올리유. 온리 유. OL로. OL로가. 올리유. 예. 아니 근데 이게 짝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될 수 있는 좋은 추억이면 상관없습니다만. 네. 왜냐면 예전 드라마나 보면 끈질기게 자꾸 구애를 하고 결국엔 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라는 스토리도 있지만 요즘엔 이제 이런 장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집 앞에서 기다리고 막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 이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전에는요, 막 원치 않는데 쫓아다니고, 막 전화하고, 막 적극적인 구애를 표하는 게 뭔가 순정처럼 보여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 이런 행동이 스토킹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스토킹 처벌법이 마련이 되온 거죠. 원래 1999년에 처음 발의는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국회에서 계류되거나 뭐 통과는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2021년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해 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이제 시행됐으니까 한 1년 조금 지난 상황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정확히 법에 스토킹이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의가 내려졌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접근한다거나 원치 않음에도 계속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런 연락을 취하는 모든 행위들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와 관련돼서 처벌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이 사연도 스토킹 관련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쭈, 내가 쭈를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뭐야, 만나자마자 왜 그래, 불안하게. 또 뭔 사고 쳤어? 쭈, 내가 사고를 쳤지. 내가 정말 대박 사업 아이템을 찾았는데 이거 터지면은 우리 한 방에 재벌 되는 거야. 재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되나. 이게 돈 심은데 돈 나는 아주 대박 아이템이거든. 투자한 셈 치고 쭈, 나 돈 좀 빌려 쭈.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돈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당신을 뭘 믿고 투자해. 난 됐어. 우리 사이에 믿음이 없는 거야? 나 못 믿어? 아니,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지. 돈 문제에는 좀 더 신중하자는 거지. 야, 날 사랑하기는 했니? 아니, 무슨 돈 이야기하면서 사랑까지 나와. 정말 지긋지긋해. 우리 그만 헤어져. 여기서 끝내자고. 재순아, 우리 이번 주에 만날까? 너 주말에 남친하고 데이트하는 거 아니야? 데이트는 무슨. 나 이번엔 진짜 헤어졌어. 근데 자꾸 연락이 와서 전화 안 받는 중이야. 이번엔 진짜 완전히 끝났어. 아니, 이게 뭔 일이래. 그래, 일단 주말에 니네 집으로 갈게.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 주말에 봐. 응? 끼링끼링. 이 시간에 누구지? 전화 받아라. 연락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이래 진짜? 뭐야, 이번엔 사진 보냈어. 어머, 이건 엄마네 집 사진이잖아. 아니, 얘 진짜 무섭게 왜 이래? 큰일 나기 전에 당장 수신 차단하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어디 아파? 요즘 밤낮 없이 발신 제한 번호 연락이 오는데 나 진짜 무서워 죽겠어. 이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어. 내가 일단 그 사람 수신 차단해놨거든? 그 이후에 발신 제한 번호 오는 거 보니까 그 사람 맞는 것 같아. 뭐야, 또 왔어. 정말 왜 이래? 이거 이 정도면 전화 테러야. 이건 전화 테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 나 이대로는 진짜 못 살아. 당장 신고하러 가자.
야, 일단 놀라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재순 씨가 여자친구인데 굉장히 목소리가 걸걸하고. 좋았어. 그리고 듬직해. 우리 재환 씨가 노래 외에 또 잘하는 게 있는데, 아니, 벨소리를 굉장히 흉내 잘 내요. 예. 야. 장난 아니다. 울 때가 기가 막히게 울리네. 그래서 또 예능을 8년, 9년 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벨소리가 계속 무섭지. 이건 너무 공포예요, 무섭죠. 지금. 예. 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연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게 오. 실제로 판결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요? 2021년 A 씨는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뭐 자기 휴대전화나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B 씨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A 씨가 전화한 건 29차례, 그리고 B 씨가 번호를 차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건 한 번이었다고 합니다. B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연락을 취한다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해서 해가지고 여성을 괴롭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통한 스토킹도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네,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왜 우리가 야심한 시간에 갑자기 전화 울리면 네. 누구나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요. 놀라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이미 명확하게, 명백하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전화를 한다면 당연히 이는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되는 그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은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문호,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벨소리가 울렸던 건데 음향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 그래요? 자체로서가 어쨌든 안 받았을 테고 당연히 그렇죠. 무서우니까. 근데 전화벨이 계속해서 울리는 것만으로도 스토킹 처벌이 가능하다. 저 음향이니까. 이 얘기인 거잖아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게 재판이 대법원에서는 최종 정리가 됐지만 1, 2심에서는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스토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해서 스토킹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계속 전화벨 소리 울리는 것 그 자체 혹은 부재중 전화 통화 내역이 이렇게 뜨는 것 자체가 이 스토킹, 나한테 이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유죄를 인정했고요. 근데 2심에서는 피해자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음향이 전달되지 않았고 부재중 표시만 우리 전화기에 이렇게 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전화했던 어떤 기록이 그냥 나타난 거다라고 봐서 이 피해자한테 도달했다고 보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또 무죄가 나왔고. 네네네. 그렇게 됐다가 대법원에서 네. 좀 치열하게 이제 논의가 있었고 최근에 이런 부재중 전화 표시도 결국에는 통화를 원한다는 어떤 정보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거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봤기 때문에 네.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해야 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판례를 좀 변경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문자나 SNS를 보내지 않아도 전화벨 소리 또한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로 인정을 한 셈인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만한 포인트였던 부분이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실제 통화로 이루어진 것보다 부재중 전화가 훨씬 많았어요. 도달하진 않았던 거죠. 하지만 재환 씨의 핸드폰에 임주혜, 주혜 누나, 부재중 전화 35통 이렇게 찍혀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공항 와요.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어떻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냐면요. 일단 가해자가 일단 기지국에 저 재환 씨와 통화를 원한다, 피해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고 그게 도달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이 사람과 통화하기를 원했는데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메시지가 부재중 전화라는 그 문호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도달한 거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해석이 나온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나흘에 걸쳐 51차례 이제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 대법원이 음향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봐서 스토킹 행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법원 판단도요. 꼭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달리 판단할 부분이 있는 건데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서요. 이제 법 해석을 좀 이번 사안에 좀 제한적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좀 살펴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크게 5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두 번째가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세 번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그리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그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이렇게 좀 유형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두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이제 재판에서 이 처벌 내용, 이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좀 좁게 제한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좀 법 해석이 엇갈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좀 명확하게 나온 만큼 아무래도 비슷한 사건에서 앞으로 이 대법원을 따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면서 변화가 좀 있었나요? 스토킹 처벌법이 그 1년여 전에 처음 시작되자마자 그 주에 신고된 건수만 451건이 접수됐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는 약 3만 건 정도가 접수돼서 처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스토킹 처벌법이 없을 때는 그냥 경범죄 정도로 돼가지고 과태료 한 10만 원 뭐 이 정도로 끝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인식의 변화, 범죄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좀 많은 신고들이 들어가는 것 같고 재판으로 넘겨지고 수사에 착수되고 결과까지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계속 쌓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재범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2, 제3의 범죄로 또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일 텐데 스토킹에 대한 좀 엄격한 법의 해석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내가 굳이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에 캠핑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한 조사에 따르면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재 사고가 굉장히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캠핑에 가서도 자나깨나 불조심 잊지 마시고 안전하게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함께해요. 함께해요.